부동산학이라고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실망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편파적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없었던 적이 거의 없는 제도거든요. 네. 생각보다 똘똘하네요. 예, 이걸 누르면 네, 최신 시사 상식 개념을 최고의 강사진들이 해설하는 속성 강의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과목은 부동산학입니다. 자, 오늘 국토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거예요. 네, 이 집 관련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해서 오늘 저명한 선생님을 저희가 초빙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 저희가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차렷 선생님께 인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학 선생님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모자 쓰는 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네, 처음부터 좀 혼나고 가야 될 것 아, 같아요. 왜요? 시작부터요? 부동산학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사실 집은 네. 부동산이기보다는 사는 곳이고 네. 주거라고 봐야 되겠죠. 선생님, 저 말대꾸해서 좀 죄송한데요. 네네. 그건 너무 현실을 외면한 시각 아닙니까? 실제로는 네. 집을 통해서 네. 이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좀 벌고 사람들이. 집은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죠. 상품으로서의 속성과 그다음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네. 이제 어떤 게 더 강조되어야 하는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상품으로서의 집을 더 강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특히 그래서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어요. 주거 정책이거든요. 주거 정책. 근데 이게 자꾸 언론들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도 부동산학이라고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실망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저희가 배울 대목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건지에 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연습할 땐 못하시더니 잘 넘기시네요. 네.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네. 굉장히 신경 써서 넘겼는데요. 네.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시나요? 근데 분양가가 이렇게 비싼 거 보면은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비싸요. 네, 공공택지에 관해서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택지에 관해서는 2015년 4월부터 사실상 폐지됐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법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고 네. 사실상 폐지되면서 분양가가 그 조합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진짜 달라는 자율적이라는. 네, 달라는 그렇죠. 대로 주는 거네요, 갖고 진짜. 싶은 만큼. 와.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이만큼 그 분양가를 설정해도 된다 하는 가격으로 내놓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전혀 거의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제 장치가 아예 없는 겁니까?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하고 뭐 전혀 작동을 안 한다고 보긴 힘들지만 네.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는 굉장히 좀 미미했다고 전혀 봐야 작동을 할 안 것 같습니다. 하는 견제 장치군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분양가를 통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선생님. 또 헤매시네요. 네, 이게 정말 이게- 제일 이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유, 저 네. 답답해서 어떡하죠? 네. 네. 자, 이게-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는지. 네, 이게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5년 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축을 하는 분양가를 새로 설정하는 새 아파트가 있다고 보면 네. 이것보다 많이 높게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새 아파트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10억에다가 네. 나는 조금 더 받아야겠다. 이게 뚜껑도 안 열려. 네, 아까 열어봤어요. 네. 10억에다가 이쪽에서 10억이니까 나는 좀 더 받아야겠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또 알파를 붙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알파를 붙이고, 이제 무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천장 높은지 모르고 집값이 올라가는 게 2015년 4월 이후에 현재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이후에 벌어진.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새 아파트가 내 동네에 들어서면은 좀 비싼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리 집도 조금 올릴래.
그러면 또 다른 또 옆에 지어진 아파트는 또 올리고 계속 상승 곡선만 타게 되는 거네요. 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네. 얘가 신축주택일 경우에 얘는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팔리지 않거든요. 예. 팔려도 한 채, 두 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 이 집은 사실 수천 채가 한꺼번에 그렇죠. 심지어는 만 채가 한꺼번에 공급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신규 주택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규제를 해왔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이게 없었던 제도 같이 느끼시겠지만 네. 기억에 거의 없으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없었던 적이 거의 없는 제도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잠시 2014년 4월부터 잠시 없었던 제도고 1977년에 도입된 이후로 거의 있었는데 얘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값이 안정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올라가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던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집값이 올라가는 과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저 악순환의 연골고리를 끊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면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가격 이상은 못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80년대에 뭐 134만 원 이상 평당 못 받는다 이런 규제가 있었어요. 네, 3.3제곱미터당. 80년대에. 네. 그랬던 게 지금은 건축비랑 택지비랑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적정 이윤까지 포함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분양가를. 근데 그러면 정부는 한 5%에서 20% 시세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어쩌면 이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된다면은- 10억이라고 하면 네. 뭐 8억, 7억 정도에서 분양이 네.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야,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무주택자인 저희로서는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네. 내 집 가는 게 꿈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자, 네. 분양가 상한제는 적정 가격을 이제 책정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공공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뭐 어떤 비합리적인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건축비랑 택지비랑 다 따져서 네. 이 가격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옛날의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른 네. 그래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오늘 뉴스가 났더라고요.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 그거를 좀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누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강남권의 5개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8개구 27개 동에 관해서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되어 있죠. 어떤 지역에 관해서 적용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어떤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설정될까요? 보면은 일단 집값이 좀 많이 오른 지역을 위주로 좀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 투기 과열지구로 아.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예. 지금 전국에 31개가 있었고 오늘 일부 좀 해제되긴 했는데요. 그 지역 중에서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거나 네. 그다음에 주택 매매가 너무 활발하거나 분양가가 너무 빨리 뛰었거나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요, 선생님. 네. 그 매직 이제 내려놔도 괜찮답니다. 그 줄이 걸려 있어갖고. 네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나 보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토론 같은 데 가면 사실 거의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의견이 분분한가 보네요. 저는 분분하다고 보진 않고요. 분분한 걸로 자꾸 몰고 가시는데 네.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는 대부분 특히나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던 제도이고 그러니까 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쉽게 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이제 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결국 분양가를 규제를 하게 되니까 집값이 안정이 되고 하향 안정화되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택 시장이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주거 시장. 네. 안정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목적이죠. 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시각도 있는 거죠. 공급이 결국 축소될 것이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한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적은 없거든요. 지금 항상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다가
그다음에 폐지되면 주택 가격이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왜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품질과 풍선 효과는 무슨 네.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정적 이제 시각에서. 가격을 낮추게 되니까 네. 그 가격에 맞춰서 아. 좀 더 나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다. 좀 자재를 저렴한 걸 쓰고. 네. 아.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2014년까지도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있어요. 최고가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아서 공급되었지만 그 아파트가 품질이 낮다라는 그런 주장은 전혀 없거든요. 아, 근거가 그래서 없다.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편파적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네. 이런 이 부정적인 시각에 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매우 네. 힘들다. 아, 근데 그래서 제가 풍선 설명하기가 좀 효과는 힘든- 이거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 예, 저도 이 풍선 효과는 좀 우려하는데요. 네. 지금의 분양가 상한제는 굉장히 일부 지역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서울 27개 동. 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지역을 묶어놓으면 다른 지역이 우리가 풍선을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들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저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봤을 때 부정적 시각에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예, 선생님 부정적 시각에 방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나 보군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아야, 그러니까 높게 분양가를 받아야 이익이 많은 분들이죠. 조합원 분들이 대체로 그렇고, 네. 건설사분들이 그렇고. 아. 근데 그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아. 근데 너무 또 네. 선생님이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좀 네. 더 드리자면 만약에 이 정부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이게 계속 일관되게 가는데 다른 정부가 와서 또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지금 눌러놨던 거 이따가 나중에 팍 터져버리면 한꺼번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똘똘하네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네. 사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의해서 하거든요. 아.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 바꾼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될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했어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걸 없애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 못 없앴거든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를. 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지금 전면적 시행하는 방식으로 2007년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지금 현행 방식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정권 바뀌면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로또 분양이다.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그게 풀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윤을 붙여가지고 팔 수 있으니까 이런 네.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네,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그건 사실 10년, 우리가 이제 전매 제한을 10년 이상 두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거주 요건도 두게 되는데 10년 있다가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까요? 아. 그거는 10년 있다가 주택시장이,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굉장히 올랐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문제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분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족 그렇죠. 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결국 그거는 이게 로또라면 그러면 원래는 조합원이 가지는 거거든요. 아. 이익을 누가 가지냐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조합원과 그리고 그 무주택 서민이 나눠 가지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의 약속인 거죠. 네. 자, 선생님, 그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요. 그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하는 중에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해요. 지금처럼 뭐 강남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행할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정한지는 사실 이런 지역에서만 그 정부가 들여다봐야 될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전면 시행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끝났네, 마침 딱. 이제 말씀 자, 전체 차렷. 이미자 닮은 선생님한테 인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네.